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신문 박천우 기자입니다. 한 주간 치과계 주요 뉴스를 분석하는 주간핫 이슈 12월 둘째 주 토요일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12월 4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대전 유성호텔에서 현직 이만규 감사 불신임 안건을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재적대의원 220명 중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안건을 결의할 수 있는데요. 이번 이만규 감사 불신임 안건은 220명의 재적대의원 가운데 1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이 103표로 의결 정족수인 110표보다 모자라 부결됐습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이번에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 것은 최근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이슈로 경찰의 압수수색과 SBS 공중파 보도가 이어지면서 대내외적인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 영향을 미쳤죠. 이 과정에서 이만규 감사가 SBS 취재에 협조하며 협회 명예와 위상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또한 협회장의 업무 추진비에 대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퍼뜨리고 보험 임플란트 확대에 관한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에 반하는 보험 임플란트 확대 반대 의견을 게시물로 올렸다는 등의 이유가 제기됐는데요. 이 같은 임시대의원총회 개최를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압수수색은 경찰의 인지사건이지 제보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이 공식 확인하면서 이만규 감사가 내부 고발과 아무 연관이 없으니 확인되기도 했고 SBS에 단지 인터뷰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 보험 임플란트를 반대하는 개인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심각한 해임 사유인지에 대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난 후 이만규 감사는 입장문을 통해 저와 관련된 임시총회 해임한 문제로 치과계가 한창 시끄러웠던 것에 이유를 불문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대의원총회 개최 절차에 대한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임시대의원총회의 최초 제안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고 취업 홈페이지에 임총 공고 후 대의원 교체 등의 명단 교체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의 책임 규명에 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 비급여 진료 비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이번 달 말까지 서두르셔야 합니다. 12월 29일까지 자료 제출 마감일인데요. 기한이 넘으면 추가 접수를 할 수 없는 데다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필히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 비용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치과 병의원은 2022년에 2,506개소, 2023년에 194개소인데요.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비급여 보고 탭에서 인적사항을 기재하시면 자료 제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올해는 자료를 제출했지만 지난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 대상이 되니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제출 연도별 접수처가 다르다는 사실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2022년도 미제출 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2023년도 미제출 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평원 접수는 팩스를 통해서만 가능하니까요. 033-811-7445 팩스로 접수한 후 유선상으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보고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제출에 비해 심평원의 서면 제출이 항목을 구분하는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시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제공하는 서식과 비급여 항목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시고 작성하신 후 팩스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부득이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2월 19일까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놀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곰탕은 8,000원, 특곰탕은
만 원? 특공탕은 뭐가 다른겨? 뭐가 달라서 다르겠쥬. 임플란트 하면 좋은겨? 뭐가 달라도 다르겠쥬. 오스템 임플란트